아이가 방임되고 있는 것 같다, 아동학대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여러 차례 해주셔서 아동학대 조사를 하다 보니 신고됐던 아이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어린 쌍둥이 남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사망해서 시신이 냉장고에 있었다, 냉동실에 있었다, 이렇게로 밝혀진 사건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렇게 그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원주에서 일어났었던 일도 만 3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때 만 3세 아동에게 동생들이 있었고, 그 동생들이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아동학대로 사망을 했는데 그 시신을 유기했어서 나중에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등록이 부모님들이 신고하는 출생 신고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다, 살아있다, 몇 살이다, 언제 태어났다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던 사건처럼 아이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아동학대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 사망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채로,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태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사망했을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는 이걸 부모님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99% 이상이 지금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관청에 알리고, 그러면 관청에서는 이 통보 사실하고 부모님들의 출생 신고를 이제 교차로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부모님들 보호자가 출생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이 아동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후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같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출생 통보제를 하고 아이를 낳는데 참여했던 의사, 조산사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걸 관청에 알리고, 보호자가 다시 한번 아이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출생신고해서 아이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대응 정책을 거기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 3세 아동의 전수조사라든지 필수 예방접종을 아이가 잘 받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가 있질 않으면 전수조사를 가는 데에서도 누락될 수 있고, 아이가 그런 예방접종을 받고 있지 않아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조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 출생 등록 같은 경우는 모든 아동 권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에 이런 출생 등록이 부모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들이 출생 직후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라 라는 거를 꾸준하게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5월에 이제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올해에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이 출생통보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척되고 있지 않은 거는, 예를 들면 의료계 같은 경우는 이 통보의 의무를 병원에 지우면은 이거 국가가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 자료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의료계하고 이게 계속 협의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이 진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한 적이 있어요. 보편적 출생 등록을 같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미혼모 단체에서도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아이를 잘 키우고 그런 부모들이 많은데 부모가 미혼모일 경우에 아이를 감추고 싶어 할 거다라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출생통보제가 되면 취약한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이 있긴 한데 이 가정을 증명해줄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아직은 없어요. 비슷한 예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는 입양이 되지 않게 입양특례법이 바뀌면서 그러면 유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딱히 그렇다라는 증거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반드시 발생할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등록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위험한 거는 계속 우리가 사건으로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출생 등록이 병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택 출산하는 이번 여수 사건처럼 그런 경우에 이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법은 아니에요. 만능 제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서 낳고도 유기하는 지금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임산부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신고 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 절차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 임신했을 때부터 이 아이를 내 스스로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이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지 아이를 유기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 차별적인 시선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분들이 정말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동학대가 꼭 취약한 가정에서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좀 더 보편적으로 어느 가정에나 아이들이 잘 있는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정방문 서비스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계속 대책은 내놓지만 이 대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산도 너무나 부족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계획대로도 배치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해서 가정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호해줄 곳이 없으니까 분리를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투자를 충분히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들이 진짜 이루어질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대책? 정말 문서로 있는 그런 말로 공허하게 남아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